안녕하세요. 네,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오늘 저희 커피의 의의와 역사 챕터 1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네, 지금 좀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튜디오 안에 저 혼자만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벗고 조금 더 목소리가 네, 수강생 분들한테 조금 더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챕터 1 커피의 의의와 역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가 처음 언제 발견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인류가 언제 처음으로 커피를 접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네, 이에 관해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중 3대 전설이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 아라비아의 세이크 오마르의 전설, 마호메트의 전설 이렇게 세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설 중에서도 네,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이 그나마 사람들한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니까는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 네,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금의 진마시의 이슬람 사원에 염소를 치는 소년 칼디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기르고 있던 염소들이 주변에 있던 빨간 열매를 먹은 후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흥분에 날뛰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열매를 따먹어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면서 피곤함이 가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 속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이렇게 염소들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에티오피아의 칼디가 자기가 기르고 있던 염소들이 주변에 있던 빨간 열매를 따먹고 네, 신기하게 네, 정신이 맑아지면서 이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와 염소들이 함께 네, 커피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 체리죠. 커피 체리를 먹고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림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전설 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 전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라비아의 세이크 오마르의 전설. 네, 1200년경 아라비아의 사제였던 오마르가 어느 날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새가 쪼아먹던 빨간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때 오마르는 활력을 되찾게 되었고 이 열매의 효능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오마르가 이 열매를 사람들의 치료에 이용하게 되면서 열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열매가 커피 열매가 치료에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열매가 이제 저희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음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제 음료보다는 치료나 종교적인 행사, 약용 이런 식으로 많이 커피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전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호메트의 전설.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자 예언가입니다. 한 도시에 이름 모를 심각한 역병이 돌게 되었고 그 역병은 널리 퍼지게 되면서 마호메트 또한 역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역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던 어느 날 마호메트의 꿈속에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커피를 보여주며 효능과 쓰임새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마호메트는 꿈속에서 가브리엘이 알려준 커피를 찾게 되었고 가브리엘이 알려준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 후 마호메트는 역병이 치료되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마호메트의 전설 이거를 읽으면서 좀 요즘 드는 생각이 저희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네, 이 코로나도 이제 한 번에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네, 이렇게 역병이 돌았을 때 커피 열매가 네, 치료에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커피, 네, 커피숍, 카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커피라는 말이 언제 이렇게 어원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라는 말의 어원은 에티오피아의 카파에서 유래되었다. 아라비아에서 카와 와인의 아라버로 터키에서 카흐베를 거쳐 유럽에 건너가 프랑스에서 카페로 불리게 됩니다. 17세기 초 유럽에서는 아라비아의 와인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1650년경 블런트경이 커피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900년경 아라비아 의사 라제스에 의해 커피를 분차 또는 분첨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커피가 지금처럼 음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약용이나 종교 의식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아까 전설에서 얘기했듯이 음료로 사용된 것보다는 약용이나 종교 의식에 주로 커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사진, 그림 하나가 있는데 커피가 음료로 애용된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의해서이다. 이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을 금했기 때문으로 커피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이슬람권을 지배했던 오스만 티르크 제국, 지금의 터키에 의해 음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을 이제 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커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주변에서도 참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저 주변에서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커피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고 술을 못 먹으니까 술자리보다는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예전에도 이렇게 술을 좀 금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커피의 전파. 커피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하던 베니스 무역상들에 의해 유럽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커피가 전파된 초기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즐겨 마신다는 이유로 배척되기도 하였으나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먹어본 후 1605년 커피에 세례를 해준 것이 유럽에 널리 퍼진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즐겨 마신다는 이유로 커피가 참 배척이 되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이제 커피를 먹어본 후 커피에 세례를 주면서 이제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이제 각 나라에서 언제 커피가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1616년 이탈리아의 베니스 무역상들에 의해 커피가 베네치아에 소개되었고 1645년 베네치아에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1720년에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번화한 산 마르코 광장에 카페 플로리안이 문을 열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카페 플로리안이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는 카페 플로리안은 가장 오래된 카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영국입니다. 영국. 1650년 영국 옥스퍼드의 유태인 야곱에 의해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개장하였고 1652년에 런던의 커피 하우스가 개장하였다. 영국의 커피 하우스는 우체국의 역할과 증권거래소, 상품거래소, 공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로열 소사이어티 왕립학회가 옥스퍼드 타운의 커피 하우스에 결성되어 현존 최고의 사교클럽으로 발전하였다. 사교클럽. 저희도 뭐 카페, 커피숍에서 많은 분들하고 사교, 친목, 도목 많이들 가지죠. 그 다음에 프랑스. 1669년 파리에 커피가 소개되었고 1671년에 최초의 프랑스 커피하우스가 마르세유에 문을 열었다. 진정한 의미의 커피하우스는 프로코프 콘델리에 의해 1686년 파리에서 오픈한 카페 프로코프였는데 오픈 후 저명 시인과 극작가, 배우, 음악가들이 출입하는 지식인들의 살롱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 1616년 네덜란드는 예멘의 모카에서 커피나무를 훔쳐 암스테르담 식물원에서 재배하였으며 그 후 1658년 실론,
현재 스리랑카에 커피를 처음 심게 되고 1696년 인도네시아 자바에 커피를 경작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네덜란드는 식민지는 유럽의 주요 커피 공급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미국.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차를 주로 마셔왔으나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된 후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1668년에 미국에 커피가 소개되었으며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동부 지역의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보다는 저희 부모님도 인스턴트 커피를 참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첫 시발점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좀 아픈 역사이기는 한데 6.25 전쟁 때 이제 미군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제 미군 군수용품을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인스턴트 커피가 조금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에 이제 조금 시작점 역할을 했다고 저 봐도 좀 무관할 것 같고요. 그다음 브라질. 1727년 브라질의 장교 팔레타가 기아나에서 커피를 들여왔고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18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 20세기 초인 1930년대에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 정도를 생산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하면은 삼바의 나라, 축구의 나라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좀 커피의 나라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커피 생산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종이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또한 소비하는 양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 2020년대 1년 동안 이제 커피 소비량을 이제 한번 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유럽 전체 국가이고 그 다음 2위가 미국,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커피의 나라라고 봐도 참 무관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웃나라 일본이네요. 일본은 에도 시대에 커피가 다른 여러 서양 문물과 함께 전파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1854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여러 항이 개항된 후 외국인 체류자를 상대로 한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커피 하우스가 여러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미국 문화, 저희도 미국 문화로 인해 인스턴트 커피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커피가 들어오고 누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언제 커피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질문을 안 던지는데 누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을까요? 이 질문은 좀 많이 던집니다. 좀 많이 던지는데 거의 대부분 누가 커피를 처음 마셨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고종 황제님이 커피를 처음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 고종 황제님이 언제 커피를 이제 처음 즐겨 드셨는지, 처음 접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895년 8월 20일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새벽 일본의 공권력 집단이 서울에서 자행한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죠. 저희한테 참 안 좋은 사건인데 이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된 이후 시해된 이후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 때 러시아 공사 외배들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지고 그 후 고종은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국물이라 하여
양탕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정관헌이라는 말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요. 고종 황제님이 커피를 자주 즐겨 드신 곳이 여기 정관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덕수궁 내에 있고요. 시험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정관헌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관헌이란 이렇게 건물 외곽에서 찍은 사진과 건물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 덕수궁 내 정관헌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항상 커피 쪽을 일을 하다 보면은 정관헌 이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없어진 프로그램이 됐는데 다들 말하면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어서 토요일에 하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기 정관헌 요 공간 안에서 딱 여기서 이제 멤버들이 커피를 드시면서 여기서 고종 황제님이 커피를 자주 즐겨 드셨던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관헌 좀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금방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헌 요곳에서 이제 고종 황제님이 이제 커피도 즐겨 드시고 쉬시고 그리고 연애를 베풀 때 여기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어디일까요? 네, 요것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면은 손탁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손탁 호텔 이제 건물이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손탁이라는 독일 여성이 1902년 손탁 호텔을 건립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커피하우스, 그냥 저희 지금만 하면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탁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탁 이라는 독일 여성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자 그어놨는데 이분이 손탁 여사라고 합니다. 독일 출신으로 명성황후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손탁 여사가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정동의 가옥을 헐고 세운 손탁 호텔 1층에 조선 최초의 커피숍인 정동 구락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에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공사들과 조선의 괴학파 인사들이 주로 드나들어 입소문을 통해 커피의 존재가 일반인에 알려지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탁이라는 여사 덕분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저희 참 카페 많아졌잖아요.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커피가 처음 언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커피가 우리한테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커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고 이래서 커피가 우리에게 많이 접해져 있구나 이런 계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챕터 1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시간 챕터 2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